일어나지도 않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이렇게까지 하다니 이거 너무 과잉 대응 아닙니까? 개막을 앞둔 밀라노 코르티나의 선수촌. 주차장 구석 텐트에는 발열 도시락과 케이블이 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비웃었습니다. 평화로운 축제에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폭설이 내렸고 송전탑이 무너졌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완벽하던 시스템은 멈췄고 믿고 있던 것들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단 한 곳만이 불빛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끓는 국물의 김이 하늘로 솟았습니다. 과잉이라 불리던 준비. 그날 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 되었습니다. 가장 우스워 보였던 데비가 200명을 살린 이유.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마들렌 로트 국제대회 위기 감사를 맡아 터질 일을 미리 막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과잉 대응이라 부르지만 저는 그 말이 제일 무섭습니다. 정전이 터진 순간 저는 가장 먼저 취약지를 향해 달렸어요. 제 머릿속엔 과거의 밤이 겹쳐졌습니다. 또 온다. 그때처럼 추위가 사람을 망가뜨리는 밤이. 제 심장이 발작하듯 뛰었죠. 복도는 이미 얼음처럼 차가워지고 있었고 제 입김은 하얀 연기처럼 피어올랐습니다. 11년 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네요. 히말라야 인근 국제재난훈련에서 저는 저렴한 장비와 현장식 임시방편을 믿었다가 큰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때 현장 책임자가 아시아산 장비는 대충이어도 된다고 말했고 결국 팀원이 저체온으로 쓰러졌어요. 제 품 안에서 의식을 잃어가는 동료의 얼굴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엔 굳은 결론이 박혔죠. 현장형 준비는 멋있어 보이지만 결국 사고 난다. 시스템이 없으면 사람이 죽는다. 그게 제 신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군용 랜턴과 비상기록 수첩을 품고 다녔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죠. 제 손이 떨려도 무릎이 꺾여도 기록만큼은 남겨야 합니다. 그게 위기 감사관의 의무니까요. 정전 직후 복도를 달리면서 저는 제 가슴팍의 수첩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표면이 제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준비하지 않은 자는 살아남을 자격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비명이 들렸어요. 제 귀가 쫑긋 섰죠. 방향을 가늠하며 저는 더 빠르게 달렸습니다. 랜턴 불빛이 복도 벽을 훑고 지나갔고 제 그림자가 괴물처럼 길게 늘어났어요. 밀라노 코르티나 올림픽은 완벽한 준비로 유명했습니다. 최첨단 시설, 로봇 서빙, 자동화 시스템. 모든 게 미래처럼 반짝였죠. 저는 일주일 전 사전 점검을 하면서 감탄했었어요. 이 정도면 아무 문제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인간의 오만을 비웃었죠. 폭설이 송전탑을 무너뜨렸고 도시 전체가 블랙아웃에 빠졌습니다. 완벽했던 시스템들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됐어요. 자동문은 열리지 않았고 난방은 멈췄으며 조리기구는 차가운 철덩이로 변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향한 곳은 일본 구역이었어요. 유리벽과 전자식 시스템이 가장 많은 곳이었죠. 제 본능이 말했습니다. 가장 완벽해 보이는 곳이 가장 위험하다고. 저는 그 본능을 믿었어요. 복도를 달리면서 제 머릿속엔 체크리스트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난방 상태 확인, 비상전원 가동 여부, 식수 공급 가능성, 선수들의 체온 유지 방안. 제 입술이 바짝 말랐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랜턴 불빛 아래서 제 손이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건물 전체가 냉동고처럼 식어가고 있었죠. 제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주차장 쪽이었습니다. 제 눈썹이 올라갔죠. 불빛이라니 전기가 끊긴 상황에서요. 제 발걸음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일본 구역을 먼저 확인해야 했어요. 우선순위가 있으니까요. 제 머릿속 매뉴얼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차장 불빛은 나중에 확인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다시 달렸습니다. 제 군화가 복도 바닥을 찌우며 쿵쿵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가 어둠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죠. 마치 전쟁터를 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가슴속 깊이 불안이 물처럼 차올랐어요. 이번엔 아무도 쓰러지면 안 된다. 제가 지키지 못하면 안 된다. 그 생각이 제 뇌를 지배했습니다. 히말라야의 그날 밤이 또다시 떠올랐어요. 동료의 차가운 손, 희미해지는 의식, 제 무력함. 저는 그때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완벽한 시스템만이 사람을 살린다고. 그래서 저는 현장식 준비를 믿지 않았어요. 임시방편은 위험하다고 생각했죠. 시스템이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게 제가 배운 교훈이었으니까요. 일본 구역에 거의 다 왔을 때 제 귀에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추위에 떨고 있었어요. 제 랜턴을 그쪽으로 돌렸죠. 한 선수가 담요를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작됐구나, 저체온증이. 제 손이 떨렸지만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기록해야 해요. 시간, 장소, 상황. 모든 걸 남겨야 합니다. 펜을 쥔 제 손가락이 얼어붙은 것처럼 뻣뻣했어요. 하지만 저는 악착같이 글씨를 썼습니다. 20시 32분, 일본 구역 복도 선수 일명 저체온 증세. 제 글씨가 평소보다 흔들렸지만 읽을 수는 있었어요. 저는 그 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죠. 선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저는 제 재킷을 벗어 덮어줬습니다. 따뜻한 곳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요? 건물 전체가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난방이 없으면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그때 다시 주차장 쪽 불빛이 떠올랐습니다. 저 불빛은 뭘까? 혹시 발전기라도 돌리는 건가? 제 호기심이 꿈틀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일단 이 선수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제가 선수의 팔을 부축했죠. 천천히 일어나라고 말했어요. 우리 같이 따뜻한 곳을 찾자고. 선수가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제 어깨에 몸을 기댔어요. 저는 그 무게를 느끼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복도 끝에서 희미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일본 구역 본부였죠. 저는 그쪽으로 걸었어요. 선수를 거기 맡기고 상황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제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불안과 책임감이 제 가슴을 짓눌렀죠. 하지만 저는 위기 감사관입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 훈련받았어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정전이 터지기 하루 전 저는 일본 구역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제 클립보드엔 빼곡한 체크리스트가 적혀 있었죠. 모든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며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어요. 일본 선수촌은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유리벽으로 된 식당은 햇빛을 가득 받아 환했고 로봇들이 매끄럽게 움직이며 서빙을 했어요. 인덕션 조리대는 반짝반짝 빛났고 냉장 쇼케이스엔 신선한 식재료가 정렬돼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로봇 한 대가 접시를 들고 지나갔어요. 오차 없는 움직임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문제없겠다고 생각했어요. 렌지 쿠로사와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52세 일본 선수단 운영 총괄이었죠.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떻습니까, 로트 감사관님? 저는 답했습니다. 인상적이라고. 렌지는 가슴을 폈어요. 실패는 없습니다. 매뉴얼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가득했죠. 저는 그 말에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런 게 선진국식 대비지. 렌지가 저를 안내하며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이 인덕션은 온도 조절이 섭씨 0.1도 단위로 가능합니다. 저 냉장고는 습도까지 자동 제어되죠. 미슐랭 셰프를 3명이나 모셨습니다. 메뉴는 24시간 전에 확정되고 식재료는 매일 아침 신선하게 들어옵니다. 저는 클립보드에 체크 표시를 하나씩 그어나갔어요. 전기 공급 시스템 우수, 조리 설비 최상급, 식재료 관리 완벽. 모든 게 만점이었습니다. 그때 렌지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주차장 보이시죠?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차장 구석에 텐트가 하나 쳐져 있었어요.
한국 선수단이었죠. 렌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올림픽의 야전이라니 냄새만 안 나면 다행이죠. 그의 목소리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솔직히 마음속으론 조금 동의했습니다. 제 편견이 그때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현장식 준비는 역시 위험하다. 시스템이 없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렌지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3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모든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했죠. 정전, 화재, 식중독, 모든 경우의 수를 따졌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을 툭 쳤어요. 먼지가 살짝 날렸죠. 저는 그 파일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역시 철저하구나. 렌지의 사무실은 깔끔했어요. 모든 서류가 정렬돼 있고 컴퓨터 화면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떠 있었습니다. 온도, 습도, 재고 모든 게 숫자로 표시됐죠. 저는 물었습니다. 비상 발전기는요? 렌지가 자신 있게 답했어요. 물론 있습니다. 건물 지하에 대용량 발전기가 대기 중이죠. 30초 안에 가동됩니다. 저는 클립보드에 또 체크를 그었어요. 비상 전원 확보. 완벽했습니다. 렌지가 커피를 권했습니다. 로봇이 가져다 준 커피는 완벽한 온도였어요. 저는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죠. 이 정도 시스템이면 정말 걱정할 게 없겠다. 하지만 제 머릿속 한 구석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어요.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일수록 무너질 때 더 크게 무너진다. 그게 제 경험이었으니까요. 저는 렌지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으면요? 렌지가 웃었어요. 그럴 리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술을 믿으셔야죠. 그 자신감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렌지가 저를 주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미슐랭 셰프 한 명이 야채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칼질이 정확했죠. 렌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셰프는 프랑스에서 15년 경력입니다. 셰프가 고개를 들어 인사했어요.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주방은 청결했고 모든 도구가 제자리에 있었어요. 위생 점수 만점이었죠. 렌지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최고급 식재료가 가득했어요. 와규 소고기, 참치회, 신선한 채소들. 렌지가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매일 아침 교체됩니다. 저는 클립보드에 또 체크를 그었어요. 식재료 신선도 최상. 렌지의 시스템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차장 쪽을 힐끗 볼 때마다 텐트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대비가 너무 극명했죠. 유리 궁전과 천막, 로봇과 사람, 시스템과 현장.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왜 저렇게 준비했을까? 예산이 부족한 건가 아니면 문화적 차이인가? 어쨌든 저는 일본 방식이 더 안전하다고 믿었어요. 렌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로트 감사관님, 우리 시스템을 믿으셔도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선수들은 안전할 겁니다. 저는 답했어요. 그렇게 믿겠습니다. 점검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일본 구역은 제 체크리스트를 완벽하게 통과했어요. 모든 항목이 녹색 체크였죠. 하지만 제 발걸음은 자꾸 주차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텐트를 봐야 할 것 같았어요. 공정한 감사를 위해서라도. 저는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어요. 텐트가 점점 가까워졌죠. 렌지의 비웃음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올림픽의 야전이라니. 저도 모르게 그 편견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현장식은 위험하다. 시스템이 없으면 안 된다. 하지만 제 안에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그럴까? 완벽한 시스템이 정말 완벽할까? 저는 그 목소리를 애써 무시했어요. 텐트 앞에 섰을 때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한국 구역을 점검할 시간이었죠. 제 클립보드를 꺼내 들었어요.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선 이미 결론이 나 있었어요. 텐트는 유리 궁전을 이길 수 없다고. 현장식은 시스템을 이길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텐트 앞에 섰을 때 제 첫 느낌은 측은함이 아니라 의심이었습니다. 올림픽 선수촌인데 왜 이렇게 초라할까? 제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텐트는 군용처럼 보였습니다. 올리브색 천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죠. 입구엔 한국어로 뭔가 써 있었는데 저는 읽을 수 없었어요. 제가 텐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은 생각보다 정돈돼 있었어요. 군부대처럼 동선이 깔끔했죠. 하지만 유리 궁전과 비교하면 천지 차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윤세강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41세 한국 선수단 보급 운영 책임자였죠. 말수가 적어 보였어요. 그는 짧게 인사했습니다. 로트 감사관님, 어서 오십시오. 저는 클립보드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점검 나왔습니다. 윤세강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내했어요. 천천히 보시죠. 텐트 안을 둘러보며 저는 놀랐습니다. 초라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내부는 체계적이었어요. 모든 물품이 라벨링돼 있고 동선이 명확했습니다. 윤세강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비상용 발열 도시락이 10,000분 있습니다. 레토르트 식품도 같은 수량이죠.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10,000분이요? 선수단이 몇 명인데요? 윤세강은 담담히 답했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200명입니다. 하지만 비상시엔 다른 나라 선수들도 도와야 하니까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과잉이네. 하지만 제 입으론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대비가 철저하시네요. 윤세강은 표정 변화 없이 말했어요. 보험입니다. 안 쓰고 돌아가면 제일 좋죠. 저는 텐트 구석에 쌓인 회색 박스들을 봤습니다. 개봉 금지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저게 뭐냐고 물었죠. 윤세강이 답했습니다. 비상 난방 키트입니다. 발열 패드랑 담요가 들어있어요. 저는 클립보드에 적었습니다. 비상 난방 준비 과다. 제 손끝이 펜을 꾹 눌렀어요. 이건 과잉 대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윤세강이 저를 밖으로 안내했어요. 주차장에 전기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그가 말했습니다. V2L 가능한 모델로만 확보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V2L이 뭔가요? 윤세강이 설명했습니다. 차량을 발전기처럼 쓸 수 있는 기술입니다. 전기를 뽑아 쓸 수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 생각했어요. 올림픽에 무슨 발전기가 필요해. 제 눈에 주황색 케이블들이 들어왔습니다. 차 트렁크에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어요. 윤세강이 말했습니다. V2L 연결선입니다. 비상시 바로 쓸 수 있게 준비했어요. 저는 클립보드에 또 적었습니다. 전기차 다수 비상 전원 케이블 확보. 하지만 제 마음속 평가는 달랐죠. 이건 전쟁 준비잖아. 올림픽인데. 윤세강이 텐트 안으로 다시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따라 들어갔어요. 그가 조리 구역을 보여줬죠. 가스버너가 없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어떻게 조리하시나요? 윤세강이 박스 하나를 꺼냈습니다. 발열 조리 키트입니다. 물만 부으면 15분 안에 끓어요. 저는 박스를 들여다봤죠. 화학 반응을 이용한 거였습니다. 저는 클립보드에 적었습니다. 조리 방식 비정통적. 제 머릿속엔 히말라야의 그날 밤이 스쳤어요. 현장식 임시 방편 결국 사고 난다.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윤세강은 제 표정 변화를 눈치챘는지 물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화학 반응식 조리는 안전성 검증이 됐나요? 윤세강이 파일 하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한국식품안전처 인증서였어요. 유럽연합 기준도 통과했다고 적혀 있었죠. 저는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공식 인증은 받았네요. 하지만 제 마음속 의심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인증과 실전은 다르니까요. 저는 서류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세강이 통신 장비를 보여줬습니다. 위성 전화기가 여러 대 있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일반 통신망이 끊겨도 연락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이 부분은 인정할 만했어요. 클립보드에 적었습니다. 비상통신 확보 양호.
윤세강의 준비엔 빈틈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이 모든 게 현장식이잖아요. 시스템이 아니라 물품에 의존하는 거죠. 제 신념이 속삭였습니다. 이건 위험해. 윤세강이 물을 한 잔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 마셨어요. 차가웠지만 깨끗했죠. 그가 말했습니다. 물도 비축해뒀습니다. 2000리터 정도요. 저는 놀랐습니다. 2000리터요? 윤세강이 답했어요. 단수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 사람은 최악만 가정하네. 어쩌면 저랑 비슷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최악을 가정하며 사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접근법은 달랐습니다. 저는 시스템을 믿고 이 사람은 물품을 믿었죠. 윤세강이 의료 키트를 보여줬습니다. 구급약품이 빼곡했어요. 저체온증 치료제, 동상연고, 비상약품들. 그가 말했습니다. 의료진이 도착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클립보드에 적었습니다. 의료준비 과다. 하지만 제 손끝이 살짝 떨렸어요. 과다일까 아니면 철저한 걸까? 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세강은 말수가 적었지만 보여주는 건 확실했어요. 모든 물품엔 사용법이 적혀 있었고 유통기한이 체크돼 있었죠. 관리가 철저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 모든 걸 언제부터 준비하셨나요? 윤세강이 답했어요. 6개월 전부터요. 올림픽 확정되자마자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라니. 저는 감탄했지만 동시에 의아했어요. 6개월 동안 이런 준비를 한 이유가 뭘까? 윤세강이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선수들을 지키는 게 제 일이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선수들을 지키는 게 일.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방법은 달랐죠. 윤세강이 텐트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단열재가 덧대어져 있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영하 20도까지 견딥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부분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여전히 편견이 남아 있었어요. 아무리 준비해도 텐트는 텐트잖아. 유리궁전을 이길 순 없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윤세강이 마지막으로 보여준 건 훈련 일지였어요. 선수단 전체가 비상상황 훈련을 받았다고 했죠. 정전, 화재, 지진 대비 모든 시나리오를 연습했답니다. 저는 클립보드에 적었습니다. 비상훈련 실시 확인. 이 부분은 높이 살만했어요. 하지만 제 최종 평가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점검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윤세강에게 말했습니다. 준비가 철저하시네요. 그는 담담히 답했어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제 속마음은 달랐죠. 과잉이야. 그리고 현장식은 위험해. 결국 사고 날 거야. 주차장을 나서며 저는 일본 구역 쪽을 봤습니다. 유리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쪽이 더 안전해. 시스템이 있으니까.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엔 묘한 감정이 남아 있었어요. 윤세강의 담담함, 그의 철저함, 선수를 지킨다는 그 말. 뭔가 제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감정을 떨쳐냈어요. 감정은 감정일 뿐이야. 제 신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식 준비는 결국 사고 난다. 저는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일본 구역평가 우수, 한국 구역평가 양호하나 과잉 대비 경향. 제 펜이 종이 위를 긋고 지나갔어요. 하지만 잠들기 전 윤세강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안 쓰고 돌아가면 제일 좋죠. 보험입니다. 그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올림픽이 시작되죠.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랐어요. 그래서 제 평가가 맞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선 불안이 꿈틀거렸어요. 혹시 모르잖아. 혹시 뭔가 터지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을 거야. 그렇게 저는 잠들었습니다. 폭설이 오기 하루 전이었죠. 배식 시간이 시작되기 1시간 전이었습니다.
하늘이 이상했어요. 구름이 납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죠. 저는 창밖을 보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기상청 예보는 가벼운 눈이었어요. 하지만 제 본능이 속삭였죠. 뭔가 잘못됐어. 저는 재킷을 챙겨 입었습니다. 군용 랜턴도 챙겼어요. 오후 6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하얀 솜털처럼 가벼웠어요. 예쁘기까지 했죠. 하지만 10분도 안 돼서 눈발이 거세졌습니다. 제 눈썹에 눈이 쌓였어요. 손으로 털어내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죠. 눈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이건 예보랑 다른데.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선수촌 본부에 연락했습니다. 기상청에 확인 좀 해달라고요. 담당자가 답했어요. 지금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당황이 묻어 있었죠. 눈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시야가 10m도 안 나왔어요. 바람이 울부짖었죠. 제 귀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오후 7시 첫 번째 송전탑이 무너졌어요. 폭설의 무게를 못 이긴 거였죠. 도시 일부가 정전됐습니다. 하지만 선수촌은 괜찮았어요. 아직은. 저는 비상 상황실로 달려갔습니다. 모니터들이 상황을 보여줬어요. 송전탑 하나 붕괴, 복구 작업 진행 중.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죠. 괜찮아, 아직 괜찮아. 하지만 제 본능은 계속 경고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더 큰 게 온다. 저는 랜턴을 꺼내 배터리를 확인했어요. 완충돼 있었죠. 비상기록 수첩도 꺼냈습니다. 펜을 테스트했어요. 잉크가 잘 나왔습니다. 저는 준비됐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기록할 수 있었죠. 오후 7시 30분 두 번째 송전탑이 무너졌습니다. 이번엔 주 송전선이었어요. 도시 전체가 흔들렸죠. 불빛들이 깜빡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눈이 쌓여가고 있었죠. 이미 무릎 높이까지 왔습니다. 이건 재난이야. 제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오후 7시 45분 세 번째 송전탑이 무너졌습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봤어요. 거대한 철탑이 천천히 기울더니 눈 속으로 쓰러졌죠.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불이 꺼졌어요. 도시 전체가 블랙아웃에 빠졌습니다. 선수촌도 예외가 아니었죠. 제 주변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랜턴을 켰어요.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퍼졌죠.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시작됐어. 제가 두려워하던 그 순간이. 비상상황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발전기 가동하라고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발전기도 먹통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적기 시작했죠. 19시 45분 전면 정전 발생. 비상 발전기 불능. 제 글씨가 흔들렸지만 읽을 수는 있었습니다. 난방이 멈췄어요. 건물이 빠르게 식어가기 시작했죠. 제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온도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일본 구역으로 가야 해. 유리벽, 자동문, 전자식 시스템. 가장 위험한 곳이죠. 저는 재킷을 단단히 여미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보라가 저를 때렸어요. 바람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죠. 제 얼굴이 얼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랜턴 불빛만이 제 앞을 비췄습니다. 눈이 불빛 속에서 미친 듯이 날렸어요. 제 발이 눈에 빠졌다 나왔다를 반복했죠. 제 머릿속엔 히말라야의 그날 밤이 겹쳐졌습니다. 추위, 어둠, 쓰러진 동료.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이번엔 아무도 쓰러지면 안 돼. 일본 구역이 보였습니다. 유리벽이 어둠 속에서 검은 거울처럼 보였어요. 제가 가까이 다가갔죠. 자동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죠. 손전등 불빛들이었습니다. 누군가 문을 수동으로 열어줬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냉기가 확 느껴졌습니다. 난방이 완전히 멈췄어요. 건물이 냉동고로 변하고 있었죠. 제 숨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선수들이 담요를 뒤집어 쓰고 모여 있었어요. 떨고 있었죠.
저는 그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렌지 쿠로사와를 찾았어요. 그는 사무실에서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죠. 하지만 통신망도 끊겼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발전기는요? 렌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작동 안 합니다. 연료 공급 펌프가 전기식이라서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기식 펌프라니. 정전되면 쓸모없잖아요. 완벽했던 시스템의 맹점이었죠.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발전기 불능, 원인 전기식 연료 펌프. 제 손이 떨렸지만 악착같이 썼어요. 주방으로 갔습니다. 미슐랭 셰프가 망연자실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인덕션이 모두 먹통이었죠. 조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냉장 쇼케이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전기가 끊기자 자동으로 열린 거였죠. 차가운 공기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셰프가 말했어요. 식재료가 망가질 겁니다. 온도 유지가 안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최고급 식재료들이 몇 시간 내로 폐기 판정을 받을 겁니다. 선수들에게 차가운 빵이 배급됐어요. 따뜻한 음식을 만들 수 없었죠. 저는 빵 한 조각을 받아 물었습니다. 차디찼어요. 한 선수가 울먹였습니다. 너무 추워요. 제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위기 감사관입니다. 감정보다 행동이 우선이죠. 저는 렌지에게 말했습니다. 담요를 더 나눠줘야 합니다. 체온 유지가 우선이에요. 렌지가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그의 눈빛엔 패배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소리쳤어요. 저기 봐요, 불빛이요. 저는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주차장 쪽에서 불빛이 보였죠. 제 눈이 커졌습니다. 한국 텐트였어요. 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렌지도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저는 그 표정을 읽을 수 있었죠. 질투와 분노가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제 본능이 속삭였어요. 가봐야 해. 저 불빛이 뭔지 확인해야 해.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죠. 혹시 규정 위반 아닐까? 저는 렌지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렌지가 말했어요. 저도 가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밖으로 나갔죠. 눈보라가 여전히 거셌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쪽 불빛은 분명했어요. 흔들리지 않는 밝은 빛이었죠.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궁금함과 의심이 뒤섞였어요. 저 빛의 정체가 뭘까? 어떻게 전기가 살아있을까? 히말라야의 기억이 또 떠올랐습니다. 현장식 준비, 임시방편, 결국 사고. 제 편견이 고개를 들었어요. 혹시 위험한 방법을 쓰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저들이 정말 방법을 찾았다면, 만약 제 편견이 틀렸다면, 제 가슴이 복잡했어요. 우리는 주차장에 가까워졌습니다. 불빛이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제 코에 뭔가 냄새가 들어왔죠. 따뜻한 국물 냄새였습니다. 제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전인데 어떻게 조리를 해? 렌지도 냄새를 맡았죠. 그의 얼굴이 더욱 굳었습니다. 텐트가 눈앞에 나타났어요. 불빛이 환했고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 같았죠.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건 뭐지?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완벽했던 시스템은 무너졌는데 초라했던 텐트는 살아있었습니다. 이 역전이 제 모든 신념을 흔들기 시작했죠. 텐트 앞에 서서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렌지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의 자존심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우리는 텐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함이 확 느껴졌어요. 난방이 작동하고 있었죠. 제 얼어붙은 얼굴이 스르륵 녹기 시작했습니다. 윤세강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죠. 어서 오십시오. 그는 마치 손님을 맞이하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조명이 환했고 선수들이 따뜻한 음식을 먹고 있었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렌지가 먼저 물었습니다.
어떻게 전기가 있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세강이 밖을 가리켰죠. 전기차들입니다. V2L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어요. 저는 밖을 봤습니다. 눈 덮인 전기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주황색 케이블들이 텐트로 연결돼 있었죠. 침묵의 발전소 같았습니다. 제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어요. V2L 점검 때 봤던 그 기술. 차량을 발전기로 쓴다는.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윤세강이 설명했어요. 한 대당 3kW 정도 나옵니다. 열대면 텐트 전체를 돌리기 충분하죠.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렌지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저는 그의 눈빛을 읽을 수 있었죠. 분노, 질투, 그리고 무엇보다 수치심. 완벽했던 자신의 시스템이 무너졌는데 비웃었던 텐트는 살아있었으니까요. 저는 윤세강에게 물었습니다. 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회색 박스 하나를 꺼내 보여줬어요. 발열 도시락입니다. 물만 부으면 15분이에요. 박스를 열자 증기가 폭발하듯 솟았습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물을 붓자 안에 파우치가 뜨거워졌죠. 마법 같았습니다. 렌지가 중얼거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목소리에 패배감이 묻어났죠. 윤세강은 아무 말 없이 조리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곰탕이었어요. 김이 피어오르는 곰탕을 보며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전 상황에서 가스도 없이 이렇게 뜨거운 음식을 만들다니. 제 상식이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윤세강이 우리에게 그릇을 건넸습니다. 드십시오. 추우셨죠? 저는 그릇을 받았어요. 손에 닿는 온기가 너무 반가웠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뜨겁고 진했죠.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제 몸을 데웠습니다. 제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렌지는 그릇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윤세강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탁자에 놓고 물러섰죠. 저는 텐트 안을 더 자세히 봤습니다. 선수들이 담요를 덮고 따뜻하게 앉아 있었어요. 통신 장비도 작동하고 있었죠.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한국 선수 한 명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걱정 없다는 표정이었죠. 일본 구역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저는 렌지를 봤어요. 그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죠.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완벽한 준비를 했다고 믿었는데 결과는 이것이니까요. 렌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건 규정 위반일 수 있습니다. 차량을 발전기로 쓰는 건 승인받지 않았을 겁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윤세강이 파일을 꺼냈습니다. 올림픽위원회 승인서였어요. 비상전원 사용 허가, 친환경 발전 방식 인정. 모든 서류가 갖춰져 있었죠. 렌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마지막 희망마저 꺾인 거였죠. 저는 렌지를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때 밖에서 누군가 외쳤어요. 도와주세요.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일본 선수 몇 명이 눈보라를 뚫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추위에 떨고 있었죠. 저는 윤세강을 봤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오세요. 따뜻한 곳으로. 선수들이 텐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담요가 건네졌고 따뜻한 차가 나왔어요. 선수들의 얼굴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죠. 렌지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자기 선수들이 한국 텐트에서 구호받는 모습을요. 그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저는 렌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본부장님 괜찮으십니까? 렌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잘못 준비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저는 위로의 말을 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도 똑같이 믿었으니까요. 완벽한 시스템을 유리궁전을. 더 많은 선수들이 텐트로 왔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도 있었어요. 소문이 퍼진 거였죠. 주차장 텐트에 전기가 있다고, 따뜻한 음식이 있다고. 윤세강은 모두를 받아들였습니다. 국적을 묻지 않았어요. 담요와 음식을 나눠줬죠. 텐트가 점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준비는 이런 순간을 위한 거였구나.
남을 돕기 위한 거였구나. 윤세강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비상시엔 다른 나라 선수들도 도와야 하니까요. 렌지가 텐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따라 나갔어요. 그가 눈 속에 서서 일본 구역을 바라보고 있었죠. 유리 궁전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불빛 하나 없었어요. 렌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는지 아니면 눈송이인지 저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제 매뉴얼은 뭐였을까요? 완벽하다고 믿었는데. 목소리가 떨렸죠. 저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렌지가 계속 말했어요. 한국 텐트를 비웃었습니다. 야전이라고 냄새난다고.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의 목소리가 부서졌습니다. 저는 제 자신도 돌아봤어요.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현장식을 얕봤고 텐트를 무시했죠. 제 편견이 얼마나 깊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때 텐트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선수들이 따뜻해지며 이야기하는 소리였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준비는 뭘까? 완벽한 시스템일까 아니면 최악을 대비한 보험일까? 렌지가 텐트 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저도 따라 들어갔죠. 윤세강이 렌지에게 그릇을 다시 건넸습니다. 이번엔 렌지가 받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잡았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맙습니다. 렌지의 목소리가 작았죠. 윤세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은 굶기면 안 됩니다. 누구든. 그 말이 텐트 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수첩에 기록했어요. 20시 15분 한국 텐트 구호 활동 시작. 타국 선수 약 50명 수용. 제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썼습니다. 제가 텐트 안에 머무르는 동안 밖에선 눈보라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텐트 안은 따뜻했어요. 조명도 환했고 사람들의 얼굴엔 안도감이 번졌죠. 저는 윤세강에게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V2L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얼마나 오래 지속 가능한지. 제 위기 감사관 본능이 작동했어요. 윤세강이 밖으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직접 보여주겠다고요. 저는 재킷을 여미고 따라 나갔어요. 렌지도 함께했죠. 전기차들이 눈 속에 줄지어 있었습니다. 눈이 차체 위에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차들은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죠. 윤세강이 한 대의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주황색 케이블이 나와 텐트로 연결돼 있었어요. 차량 디스플레이엔 숫자들이 표시됐죠. 출력 3.2kW, 배터리 잔량 70%. 윤세강이 설명했어요. 한 대당 약 10시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교대로 돌리면 이틀은 버팁니다. 저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수첩에 적었어요. 차량 10대 총 출력 30kW, 예상 지속시간 48시간. 제 펜이 빠르게 움직였죠. 렌지가 물었습니다.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요? 윤세강이 답했어요. 다른 차들로 교체합니다. 예비 차량이 5대 더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저하네요. 윤세강은 표정 변화 없이 말했어요. 최악을 가정했을 뿐입니다. 최악을 가정.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저도 최악을 가정한다고 믿었는데 제 준비는 뭐였을까? 저는 시스템만 믿었죠. 하지만 시스템이 무너지면 끝이었습니다. 윤세강이 다른 차를 보여줬어요. 이 차는 통신 장비 전용입니다. 위성 전화기와 노트북을 돌리죠. 또 다른 차는 조명 전용이었고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모든 게 역할별로 나뉘어 있었어요. 효율적이었죠. 윤세강의 시스템은 분산돼 있었지만 렌지의 시스템보다 더 견고했습니다. 렌지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제 완벽한 시스템은 중앙 집중식이었습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전부 무너지는. 목소리가 쓰라렸죠. 윤세강이 말했습니다. 두 방식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평상시엔 중앙식이 효율적이죠. 하지만 비상시엔. 그는 말을 멈췄어요. 비상시엔 분산식이 낫다. 저는 그 말을 마음속으로 완성했습니다. 제 신념이 흔들렸어요. 눈보라가 잠시 약해졌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선수촌 건물들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죠. 하지만 이 주차장만은 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마치 섬 같았어요. 어둠의 바닷속 작은 불빛. 그 불빛이 사람들을 살리고 있었죠.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윤세강이 텐트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추우니까요.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함이 저를 감쌌어요. 텐트 안에서 저는 선수들을 봤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국적은 달랐지만 모두 같은 표정이었죠. 안도감. 한국 선수 한 명이 기타를 꺼냈습니다. 조용히 연주를 시작했어요. 멜로디가 텐트에 퍼졌죠. 누군가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위기 속에서 피어나는 연대감. 국경을 넘어선 인간의. 이게 올림픽의 진짜 정신 아닐까요? 렌지도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복잡했어요. 부러움, 후회, 그리고 감사.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저는 윤세강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준비하셨나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선수들이 경기에만 집중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걱정 없이요. 그 말이 제 심장을 쳤습니다. 선수들이 경기에만 집중하게. 그게 목표였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의 준비는 사랑이었다고. 밖에서 또 누군가 외쳤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어요. 독일 선수 몇 명이 떨며 서 있었죠. 들어오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들어와 담요를 받았어요. 따뜻한 차도 받았죠. 고맙다는 말을 여러 언어로 했습니다. 윤세강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저는 수첩을 꺼내 기록했습니다. 21시 구호 인원 약 100명. 국적 8개국. 모두 안정 상태. 제 글씨가 또박또박 이어졌어요. 텐트가 점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혼잡하지 않았어요. 윤세강의 동선 계획이 완벽했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배치됐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자원봉사로 나섰어요. 담요 배분, 음식 조리, 체온 체크. 모두가 자기 역할을 했죠. 훈련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이게 진짜 준비구나. 물품만이 아니라 사람까지. 윤세강의 시스템은 사람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렌지가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옆에 앉았죠. 그가 말했습니다. 로트 감사관님, 제가 틀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저도 틀렸어요. 우린 같은 실수를 했죠. 완벽만 믿었어요. 렌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텐트 안의 따뜻함이 우리를 감쌌죠. 밖에 눈보라와는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윤세강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곰탕 한 그릇씩 건넸죠. 드십시오. 기운 차려야 합니다. 저는 그릇을 받았어요.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겁고 진했어요. 제 몸속 깊은 곳까지 따뜻해졌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렌지도 마셨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윤세강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로 갔죠. 여전히 일할 게 많았으니까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지치지 않는 사람 같았어요. 사명감이 그를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존경심이 솟아났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편견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장식이 위험하다고, 임시방편은 사고 난다고, 시스템만이 답이라고. 그 모든 믿음이 부서졌습니다. 이건 임시방편이 아니야. 훈련된 시스템이야. 그리고 누군가를 살리려는 준비야. 제 마음속 결론이 바뀌었어요. 밖에서 눈보라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텐트 안은 평온했어요. 사람들이 웃고 이야기했죠. 위기가 오히려 연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수첩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평가 항목들이 빼곡했죠. 하지만 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완벽보다 회복력, 시스템보다 유연함. 제 펜이 움직였습니다. 한국 텐트 최종 평가, 위기 대응 능력 최상급. 구호 활동 모범적.
준비의 새로운 기준. 제 글씨가 힘있게 써졌어요. 렌지가 말했습니다. 저도 배워야겠습니다. 완벽만 추구하지 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같은 실수를 한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이제 배웠습니다. 진짜 준비가 뭔지. 텐트 안에 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꺼지지 않았죠. V2L이 꾸준히 전력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침묵의 발전소들이 사람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 텐트만 빛나고 있었어요. 유일한 희망, 유일한 빛. 그 빛이 200명을 살리고 있었죠.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진짜 올림픽 정신이구나. 경쟁이 아니라 연대, 승리가 아니라 생존. 함께 살아남는 것.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했지만 텐트 안은 평온했어요. 사람들이 담요를 덮고 잠들기 시작했죠. 저도 피곤했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전기는 이해했습니다. V2L로 해결했죠. 하지만 조리는 어떻게 가능할까? 불 없이 어떻게 뜨거운 국을 끓일까? 저는 윤세강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어요. 재고를 체크하고 있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조리 방식을 자세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윤세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하니까요. 우리는 조리 구역으로 갔어요. 회색 박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윤세강이 하나를 꺼내 열었어요. 안에는 파우치 2개가 들어 있었죠. 하나는 음식, 하나는 발열제였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윤세강이 설명했어요. 발열제에 물을 부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죠. 섭씨 90도까지 올라갑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90도요? 윤세강이 답했습니다. 네, 15분 안에요. 충분히 조리할 수 있죠. 윤세강이 실제로 보여줬습니다. 발열 파우치를 꺼내 물을 부었어요. 순간 수증기가 폭발하듯 솟아올랐죠. 저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파우치가 뜨거워졌어요. 만질 수 없을 정도였죠. 윤세강이 음식 파우치를 그 위에 올렸습니다. 곰탕이 담긴 파우치였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5분, 10분. 저는 시계를 보며 기다렸어요. 정확히 15분 후 윤세강이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그릇에 부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곰탕 냄새가 진하게 퍼졌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드셔보세요. 윤세강이 권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모금 떠서 입에 넣었죠. 뜨거웠습니다. 혀가 데일 정도였어요. 그리고 맛도 좋았죠. 제대로 조리된 곰탕이었습니다.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게 정말 불 없이 만든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윤세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학 반응만으로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상식이 또 한 번 깨졌어요. 불이 없어도 조리가 가능하다니. 이건 마법이 아니라 과학이었죠. 윤세강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군대에서 쓰던 기술입니다. 야전 식량이죠. 우리가 상용화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대 기술이구나. 그래서 야전이라고 비웃었구나. 저는 렌지의 말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 야전 기술이 지금 사람들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렌지가 우리 옆에 왔습니다. 그도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윤세강이 다시 시연했죠. 물을 붓고 증기가 솟고 음식이 익는 과정. 렌지의 눈이 커졌어요. 놀라운 기술입니다. 목소리에 감탄이 묻어났죠. 윤세강은 담담히 답했어요. 필요가 발명을 낳죠. 저는 물었습니다. 몇 명분이나 준비하셨나요? 윤세강이 답했어요. 10,000명분입니다. 3일은 버틸 수 있어요. 10,000명분. 저는 그 숫자에 압도됐습니다. 한국 선수단은 200명인데 10,000명분을 준비했다니. 이건 과잉이 아니었어요. 배려였습니다. 윤세강이 말했습니다. 비상시엔 국경이 없으니까요. 누구든 도와야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지난 11년을 돌아봤습니다. 히말라야에서의 그날
저는 배웠다고 생각했어요. 시스템만이 답이라고. 하지만 진짜 교훈은 달랐죠. 사람을 살리는 건 시스템이 아니라 준비다. 그리고 그 준비는 사랑에서 나온다. 제 마음속 결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때 일본 선수 한 명이 다가왔어요. 사토 리쿠 24세. 금메달 유력 선수였죠. 그가 렌지에게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사토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자존심이 체온 올려줍니까? 그 말이 텐트 안에 울렸죠. 렌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토가 계속 말했어요. 저는 내일 경기가 있습니다. 컨디션이 중요해요. 완벽한 시스템보다 따뜻한 밥이 필요합니다. 렌지가 아무 말 못했어요. 사토가 윤세강에게 고개를 숙였죠. 감사합니다. 덕분에 경기 뛸 수 있겠습니다. 다른 일본 선수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렌지는 그 광경을 보며 무너졌죠.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저는 렌지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자기 선수들을 지키지 못한 본부장. 그 자책감이 얼마나 클까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패배구나. 시스템이 무너진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지 못한 게. 렌지의 눈빛에서 그걸 읽었습니다. 윤세강이 사토에게 말했습니다. 경기 잘하세요. 올림픽은 그래야죠. 사토가 미소 지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국적이 달라도 경쟁자여도 서로를 응원하는 것. 이게 올림픽이구나. 더 많은 선수들이 윤세강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독일, 프랑스, 미국. 여러 언어로 고맙다고 말했죠. 윤세강은 모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냈어요. 기록해야 했죠. 새벽 2시 30분 발열 조리 기술 확인. 화학 반응식 15분 완성. 국경 없는 구호 활동 지속. 제 펜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숫자와 사실만으론 부족했어요. 이 순간의 감동을 어떻게 기록할까? 제 손이 멈췄죠. 저는 마지막 줄에 썼습니다. 준비의 진짜 의미를 배웠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제 글씨가 떨렸지만 진심이었어요. 윤세강이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배식 준비를 해야 했어요. 해가 뜨면 사람들이 배고플 테니까요. 한국 선수들이 도왔습니다. 발열 파우치를 정렬하고 그릇을 준비했죠. 모두가 자기 역할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게 진짜 팀워크구나. 훈련된 움직임, 서로에 대한 신뢰. 윤세강의 리더십이 빛났어요. 렌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로트 감사관님, 제가 배워야 할 게 많네요. 목소리가 겸손해졌죠. 저는 답했어요.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같은 길을 걸었지만 다른 결과를 만난 사람들. 하지만 이제 같은 교훈을 얻었죠. 밖에서 눈보라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죠.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곧 아침이 올 겁니다. 전력이 복구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 밤의 교훈은 영원할 거예요.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으니까요. 저는 윤세강을 봤습니다. 여전히 일하고 있었어요. 지치지 않는 사람 같았죠. 사명감이 그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사람이 진짜 영웅이구나. 화려하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묵묵히 사람을 지키는 사람. 저는 존경심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새벽 5시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가 멈췄어요. 세상이 고요해졌죠. 텐트 안 사람들도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윤세강이 아침 배식을 준비했어요. 발열 도시락으로 죽을 끓였죠. 따뜻한 죽 냄새가 텐트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저도 한 그릇 받았습니다. 뜨겁고 부드러웠어요. 제 몸이 서서히 깨어났죠. 밤새 긴장했던 근육이 풀렸습니다. 렌지도 죽을 받았어요. 천천히 먹었죠. 그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감사함, 수치심, 그리고 깨달음. 한국 선수들이 사람들에게 물티슈를 나눠줬어요. 세면할 수 있게요.
작은 배려였지만 사람들이 고마워했죠. 청결함이 주는 위안이 있었습니다. 저는 윤세강을 관찰했어요. 그는 여전히 쉬지 않았죠. 사람들을 체크하고 필요한 걸 챙겼습니다. 리더의 모습이었어요. 아침 6시 복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력 복구가 시작됐대요. 오전 중엔 돌아온다고 했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윤세강은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복구될 때까지 계속 일했죠. 끝까지 방심하지 않는 자세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또 한 번 감탄했어요. 진짜 프로구나. 위기가 끝날 때까지 긴장을 풀지 않는. 제 수첩에 적었습니다. 리더십 모범 사례. 아침 7시 해가 떴습니다. 눈 덮인 세상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아름다웠죠.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엔 지난밤의 고통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갔어요. 자기 숙소로 돌아가는 거였죠. 윤세강이 각자에게 비상 파우치를 하나씩 챙겨줬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윤세강이 말했어요. 계속 가지고 계세요. 사람들이 감사하다며 받았죠. 작은 회색 파우치였습니다. 저도 하나 받았어요. 손에 쥐니 묵직했죠. 이 무게가 뭘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준비의 무게, 배려의 무게, 사랑의 무게. 렌지가 윤세강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선수들을 살려주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윤세강이 답했어요. 밥은 굶기면 안 됩니다. 누구든. 그 말이 렌지의 가슴을 찔렀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사토가 윤세강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경기 열심히 뛰겠습니다. 덕분에 컨디션 괜찮아요. 윤세강이 미소 지었어요. 금메달 기원합니다. 사토가 웃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죠.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윤세강은 손을 흔들며 배웅했죠. 일본 선수들이 하나씩 떠났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어요. 렌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죠. 저는 렌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본부장님 괜찮으세요? 렌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웠습니다. 뭘 배우셨나요? 제가 물었죠. 렌지가 답했어요. 완벽은 환상이라는 것. 중요한 건 회복력이라는 것. 그리고 진짜 준비는 사람을 향한다는 것.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똑같은 걸 배웠어요. 우린 같은 교훈을 얻었죠. 11년 만에 저는 히말라야의 그날을 극복했습니다. 아침 8시 전력이 복구됐습니다. 건물에 불이 켜졌어요. 난방이 돌아왔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본 구역을 생각했어요. 저쪽은 어떨까? 윤세강과 함께 가봤죠. 렌지도 따라왔습니다. 일본 구역은 참담했어요. 폐기되는 식재료 더미가 쌓여 있었죠. 최고급 와규, 신선한 해산물 모두 상온 노출로 버려졌습니다. 선수들은 떨고 있었어요. 밤새 추위에 시달렸죠. 의료진이 저체온증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렌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 완벽한 시스템이 만든 결과입니다. 목소리가 부서졌죠. 윤세강은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유리 궁전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완벽한 껍데기만 남았죠. 저는 그 대비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반면 한국 텐트로 돌아오니 루틴대로 회복 중이었어요. 선수들이 스트레칭하고 아침 식사하고 평온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는 그 차이를 똑똑히 봤습니다. 시스템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준비의 철학 차이였죠. 한쪽은 완벽을 가정했고 다른 한쪽은 최악을 가정했습니다. 저는 수첩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최종 평가를 써야 했죠.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썼어요. 정전 3분 이내 자체 전력 가동 유일. 발열 기술로 완전 급식 유지. 타국 선수 200명 구호. 제 글씨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을 썼어요. 최고를 가정한 매뉴얼은 우아했지만 최악을 가정한 준비가 사람을 살렸다. 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윤세강이 다가왔어요.
로트 감사관님 보고서 쓰시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최종 평가입니다. 윤세강이 물었어요. 저희 평가는 어떻습니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최고점입니다. 그 이상이에요. 윤세강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과찬이십니다. 부족한 게 많았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닙니다. 완벽했어요. 진짜 의미에서요. 렌지가 윤세강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준비하셨습니까? 비결이 뭔가요? 윤세강이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답했습니다. 선수들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추위에 떨 그들을, 배고플 그들을. 그럼 준비가 됐어요. 그 말이 텐트 안을 채웠죠.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랑이구나. 준비의 원동력은 사랑이었어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윤세강이 회색 파우치 하나를 더 건넸습니다. 저희 로고가 찍힌 거였어요. 기념으로 가지세요. 제가 받았습니다. 파우치를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제 심장 가까이에요. 그 무게가 느껴졌죠. 가벼웠지만 무거웠습니다. 렌지가 말했습니다. 저도 배워서 돌아가겠습니다. 완벽보다 준비를, 시스템보다 사람을. 윤세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도 배웠습니다. 윤세강이 말했죠. 협력의 중요성을요. 혼자선 안 됩니다. 함께 해야죠. 그 말에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림픽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상황 보고 요청이었죠. 저는 수첩을 들고 본부로 향했습니다. 보고할 게 많았어요. 본부에서 제 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장이 물었어요. 한국의 대응이 그렇게 훌륭했습니까? 저는 답했죠. 모범 사례입니다. 전 세계가 배워야 해요.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을 수여해야겠군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마땅합니다. 보고를 마치고 나왔을 때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눈이 녹기 시작했어요. 지난밤의 악몽이 사라지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 변화는 영원할 겁니다. 편견이 깨지고 새로운 기준이 생겼어요. 완벽보다 회복력, 시스템보다 유연함, 규정보다 사람. 저는 재킷 안주머니의 파우치를 만졌습니다. 그 무게가 느껴졌어요. 이게 제가 버린 편견의 무게 같았죠. 11년 전 히말라야에서 저는 잘못 배웠습니다. 현장식은 위험하다고, 시스템만이 답이라고. 하지만 이제 알아요. 진짜 준비는 사람을 향한다는 것. 저녁이 됐습니다. 경기장에서 사토가 금메달을 땄대요. 소식을 들은 윤세강이 미소 지었죠. 잘했네요. 저도 기뻤습니다. 사토가 인터뷰에서 말했대요. 어젯밤 한국 덕분에 경기 뛸 수 있었다고. 감사하다고. 그 인터뷰가 전 세계로 퍼졌죠. 한국 텐트의 이야기가 뉴스가 됐습니다. V2L 기술, 발열 조리, 국경 없는 구호. 전 세계가 주목했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며 뿌듯했습니다. 이게 진짜 올림픽 정신이구나. 경쟁보다 연대, 승리보다 생존. 함께 살아남는 것. 며칠 후 올림픽위원회에서 한국의 특별상을 수여했습니다. 인도주의 공로상이었어요. 윤세강이 대표로 받았죠. 시상식에서 윤세강이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저희 선수들 것입니다.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눴으니까요. 겸손한 말이었어요. 저는 객석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렌지도 옆에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죠. 같은 교훈을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저는 귀국 준비를 했어요. 짐을 싸면서 재킷 안주머니에 파우치를 꺼냈죠. 회색 파우치엔 한글로 뭔가 써 있었어요. 제가 읽을 순 없었지만 의미를 알 것 같았죠. 준비, 배려, 사랑. 그런 말들일 거예요. 저는 그 파우치를 가방 제일 안쪽에 넣었습니다. 제 가장 소중한 곳에요. 이건 단순한 비상 파우치가 아니었어요. 제 변화의 증거였죠.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밀라노를 돌아봤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하지만 제게 남은 건 풍경이 아니었죠. 주차장 텐트의 불빛, 끓는 곰탕의 김, 윤세강의 담담함, 렌지의 눈물, 사토의 결단. 그 모든 순간이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밀라노가 멀어졌죠. 하지만 제 마음속 변화는 영원할 겁니다.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봤어요. 최악을 가정한 준비가 사람을 살렸다. 제 글씨가 또렷했죠. 그 아래 한 줄을 더 썼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사랑에서 나온다. 제 펜을 내려놓았어요. 11년 만에 저는 진짜 교훈을 배웠습니다. 완벽은 환상이고 중요한 건 회복력이며 준비의 원동력은 사랑이라는 것. 이제 저는 다른 감사관이 될 겁니다. 시스템만 보지 않고 사람을 볼 거예요. 규정만 따지지 않고 상황을 볼 거죠. 완벽만 추구하지 않고 유연함을 배울 겁니다. 재킷 안주머니의 파우치 무게가 느껴졌어요. 가볍지만 무거운 무게. 제가 버린 편견만큼, 제가 얻은 깨달음만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지만 평온했어요. 밀라노의 그 밤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